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배우는 존재입니다. 배움은 단지 젊은 시절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배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삶의 결을 따라 점점 더 섬세하고 온전해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겪게 되지만 그만큼 새로운 배움 앞에서 머뭇거리는 일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새로운 지식을 불편하게 느끼며 이제는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배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고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천히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멈추지 않기에 맑고 흐르기에 생명을 살린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깨달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고이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탁해지고 맙니다. 배움이란 단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고 넓게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변화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신적 유연성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기술은 진보하며 세상의 흐름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과거의 지식이나 습관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새롭게 익히지 않으면 도태되고 도태된 삶은 곧 불안과 후회로 물들기 마련입니다. 배움은 단지 어린 시절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자세이자 실천입니다. 그 어떤 시기에도 배움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 가르침은 현대 과학의 뇌 가소성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뇌는 환경과 자극에 따라 끊임없이 구조를 바꾸고 기능을 조절합니다. 즉,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반복을 하느냐에 따라 뇌는 평생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책을 읽으며 사유하고 몸을 움직이며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한다면 우리의 뇌는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무지를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걷어내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곧 배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움이란 단지 앉아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신체 활동 또한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 규칙적인 스트레칭, 새로운 동작을 익히는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뇌를 활기차게 유지시켜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면서 하나다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움직임이 곧 정신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독서나 언어 학습,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일 역시 우리의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학습은 반복과 익숙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정보를 한 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접하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를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고 한 생각 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을 단련하는 것처럼 배움도 반복을 통해 내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배울 시간이 없다. 이 나이에 뭐하러 새로 배우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어쩌면 배움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무명, 즉 알지 못함에 두셨습니다. 알지 못함이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이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곧 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스스로 고통의 늪에 발을 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 경험들은 분명히 귀중하지만 직접 경험만으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문사수 즉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막의 과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수천 년 전 사람의 지혜를 오늘 내 마음에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간접 경험은 우리가 미처 살아보지 못한 삶의 모양을 상상하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게으름은 정신의 녹과 같아서 한번 묵히기 시작하면 점점 더 굳어지고 무거워집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영혼이 여전히 깨어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외우더라도 한 걸음만 더 걸어보더라도 낯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생각에 마음을 열어본다면 그 하루는 배움으로 채워진 귀한 날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지 말고 빛을 향해 나아가라. 이 빛은 지식의 빛일 수도 있고 수행의 빛일 수도 있으며 이해와 자각의 빛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 많이 살아야 하며 더 많이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곧 삶의 확장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오늘 내 마음은 얼마나 새로웠는가?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바로 배움의 첫걸음이며 그 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할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는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오래된 이 통념을 부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지닌 생명체입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능력은 특정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뇌는 우리가 원하고 실천만 한다면 60세, 70세, 심지어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고 뇌의 회로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끊임없는 깨달음과 수행의 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나이든 어떤 시점이든 인간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배움에 임하는 자세만 달라진다면 뇌는 그에 응답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꾸준한 실천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는 단순히 지적인 자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 또한 뇌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인간의 몸과 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뇌도 깨어나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도 활발해집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뇌세포의 손상을 막으며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같은 규칙적인 활동은 뇌 기능 향상에 탁월한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몸을 돌보는 것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라고 하셨듯이 육체적인 실천은 단순한 건강관리 수준을 넘어서 정신의 수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신체를 움직인다는 것은 삶과 연결되고 세상과 호흡하며 나 자신을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신체 활동을 점점 더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의 눈과 귀를 모두 차지하면서 우리는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넘치고 소통은 쉬워졌지만 우리의 뇌는 오히려 더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만으로는 활발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극은 몸의 움직임, 실제 경험,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직접 손을 움직이고 걷고 만들고 기록하는 행위는 우리의 뇌를 생생하게 만듭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롤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자극이 현실의 동작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뇌의 퇴화를 막고 싶다면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자주 손을 사용하며 화면이 아닌 현실의 감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뇌는 실제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보답합니다. 멈추어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움을 생각할 때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영향입니다. 인간의 뇌는 단순히 사실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느낀 것을 더 오래, 더 깊게 기억합니다. 강한 감정을 수반한 경험은 뇌에 깊게 각인되며 나중에도 쉽게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진 웃음, 실수로 인해 느꼈던 창피함 같은 감정들은 단 한 번의 사건임에도 뇌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기억과 학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그것에 감정을 입히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책을 읽을 때도 단지 내용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공감하고 흥미를 느끼고 실제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학습은 뇌가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오랫동안 저장하게 만듭니다. 이는 수행에서도 동일합니다.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기계적인 반복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마음을 담아 수행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담아 배운 정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반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 듣고 이해한 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반복 속에서 체화된 것입니다. 과학은 뇌가 어떤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선 최소한 20회 이상의 반복 노출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던 것도 반복을 거치면 점점 익숙해지고 마침내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억되며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의 원리는 수행의 길에서도 일맥상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반복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수행은 작은 실천이 쌓여 이룬다는 말씀처럼 배움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5분씩이라도 책을 읽고 한 문장을 소리내어 암송하고 읽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보는 그 반복 속에서 뇌는 점차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며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반복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뇌는 안정된 환경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도전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은 익숙함을 주면서도 조금씩 그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뇌가 무리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의 문장을 반복하고 익숙한 길을 걷더라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몸을 움직이면서 세상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뇌를 확장시키고 삶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단지 뇌 기능의 향상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 풍요롭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반복, 실천, 감정,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뇌는 그 무엇보다도 당신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삶을 배우고 자신을 단련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배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마치 근육과도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쇠약해지고 꾸준히 쓰고 단련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 단순한 원리는 평생 배움의 본질과도 닿아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을 때 성장하고 훈련될 때 확장되며 새롭게 연결될 때마다 이전보다 더 넓은 사고의 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열쇠는 놀랍도록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바로 꾸준한 독서, 반복적인 운동, 그리고 새로운 언어의 습득입니다. 첫째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글자를 따라가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활자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고 익숙하지 않은 관점과 사고를 접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돈하게 됩니다. 읽는 동안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상상하고 문맥을 파악하며 논리적인 연결을 만들고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가며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됩니다. 이는 지식의 확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이해력, 기억력을 고루 자극하는 복합적 활동입니다. 특히 독서는 수많은 간접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직접 겪기엔 너무 위험하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많은 삶과 사고를 우리는 책 속에서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수를 줄이고 판단을 세련되게 만들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균형 잡힌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타인의 삶을 듣고 그 안에서 나의 길을 비춰라고 하셨듯 독서는 타인의 삶을 빌려 나를 조명하는 도구이자 더 나은 삶을 설계하는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체적 움직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뇌 활동은 머리를 써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행위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뇌 자극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나 가벼운 체조, 일상에서의 걷기조차도 뇌의 생기를 불어넣는 강력한 실천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들은 뇌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집중력과 기억력, 창의력까지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비로소 뇌도 깨어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곧 생각도 정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언제나 몸을 움직이며 생각한다는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이는 곧 몸과 정신, 행위와 사고가 하나로 통합된 인간 본연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어휘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을 넓히는 행위이자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뇌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말하고 듣고 이해하기 위해 더 활발히 활동하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뇌는 더 민첩하게 반응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언어 학습의 또 다른 장점은 인지적 유연성을 길러준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2개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뇌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전환하고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고의 경로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낯선 문법과 단어를 익히는 과정은 뇌의 깊은 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언어 학습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꾸준한 반복만 있다면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러한 반복 속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은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개별적으로도 뇌에 매우 유익하지만 함께 실천할 경우 그 시너지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몸을 가볍게 움직이고 그 내용을 외국어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반복될수록 뇌는 더욱 유연해지고 사고는 깊어지며 삶은 더 탄탄해집니다. 하지만 뇌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통한 실제 경험입니다. 배움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실패하며 그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실제 경험은 지식보다 강력하며 감정과 연결되어 오래도록 뇌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짧고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는 또 다른 길을 활용해야 합니다. 책, 타인의 이야기, 다큐멘터리, 강연 등은 모두 우리가 직접 겪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도 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미리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은 삶의 깊이를 더해주고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하며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러한 간접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레 빠른 판단과 행동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생각과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기만 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배움은 무의미해집니다.
경험과 독서로 쌓은 지식과 통찰은 결국 결단과 실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연기와 같다는 말처럼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뇌는 금세 그 정보를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한 번이라도 실행에 옮긴 지식은 강한 인상을 남기며 뇌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의 작은 결단 하나가 내일의 나를 바꾸고 한 번의 실행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배움과 실천이 있는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작은 책 한 권을 펴고 몸을 일으켜 걸어보고 낯선 언어의 한 문장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모든 실천은 뇌를 새롭게 만들고 삶의 흐름을 바꾸며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익숙함에 머물고 반복된 일상에 안주하면 어느새 세상은 멀어지고 마음은 굳어집니다. 그러나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며 자신을 갈고 닦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배움이란 바로 그 흐름을 유지하는 삶의 태도이자 나이와 상관없이 깨어있으려는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를 이끌어낼 자극과 반복, 그리고 마음의 열림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책장을 넘기고 몸을 일으켜 걷고 낯선 언어에 도전하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뇌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확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자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엇에 마음을 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배움은 앓음이 아니라 삶이고 깨달음은 멈춤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피어납니다. 그러니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나이는 변명이 될 수 없고 멈춤은 선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배울 수 있으며 배움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